자, 오늘은 이제 이 럼버, 허리의 통증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은요, 여러분들이 허리의 통증을 없애려면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운에 의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를 좋게 만들려면은 허리의 통증을 없애려면은 허리에 힘이 충만해서 내가 상지 전체를 잘 지탱을 하고 또 허리의 신경은 하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의 신경 흐름과 또 허리는 상지와 하지의 중심축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배꼽 위를 상지라 그러고 배꼽 아래를 하지라 그러고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심에 있는 게 허리란 말이에요. 축구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미드필더가 중요하잖아요. 미드필더는 흔히 그러잖아요. 뛰는 양도 제일 많고 또 수비의 기본 최천병이 미드필더고 또 공격의 또 최천병이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그만큼 할 일이 많고 어떻다? 운동량이 많고 움직임량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허리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허리는 기본적으로 두뇌, 두개골, 그 다음에 경추, 그 다음에 흉추, 또 흉추의 12상의 갈비뼈가 이렇게 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흉추 12상과 흉추 12상의 신경이 스파이널로부터 신경과 또 립이라 그러죠. 갈비뼈 12상의 뼈는 흉곽, 소라식 케이지 그러잖아요. 흉곽 안에는 뭐가 있어? 간, 위, 소장, 대장, 신장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 올려서 대장, 직장, 항문으로 해서 변이 빠져나가고. 그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추, 흉추, 뭐 요추 이런 구조를 알아야 통증은 왜 이제 오게 되고 어서 와라. 앉아라. 통증은 왜 오게 되고 통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럼버 요추는 상지와 하지의 어떤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움직임이 크고 움직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 중에는 좀 크고 장대한 편에 속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비컬, 소라식, 럼버 이렇게 세크룸, 악식스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경추, 흉추, 요추, 성추, 미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뼈, 등뼈, 허리뼈, 천골, 꼬리뼈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 허리는 경추와 두개골, 그 다음에 흉추, 소라식 케이지 안에서는 어떻든 내부장이 간이 소장된 인체 내부장이 전체를 다 받치고, 그러니까 상지 전체를 다 받치는 게 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사실은 부실하기가 쉽죠. 왜냐? 리스크가 많잖아요. 하는 일이 많고, 그죠? 그래서 허리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베이식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의 강도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다? 허리의 강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다? 디스크라는 병, 협착증, 그 다음에 요추의 변이 등등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럼 허리에 힘이 떨어지면은 그러한 병들이 쉽게 노출되는데 허리에 힘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허리 근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허리 근육이 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허리뼈가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가 되려면 허리 근육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허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럼보 요추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 1, 2, 3, 4, 5. 다섯 마디로 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요추뼈가 4개인 사람도 있고 6개인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뭐 수술로 해서 4개인 사람은 5개로 만들어야 되고 6개인 사람은 하나 잘라내서 5개로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 허리가 좀 뻐근하다든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다? 이제 근육을 풀고 체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관리를 받으면 좀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런 기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이제 또 알게 되느냐? 통상적으로 나는 허리가 자주 아파. 그럼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뭐 그냥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MRI 찍어봅시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허리뼈가 5마디인데 허리뼈가 하나가 더 많아. 아니면 허리뼈가 하나가 적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봐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수기요법의 대가가 되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고 그것을 반복해서 많이 해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카톡으로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내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병원에 누구고, 위암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느 병원에 누구고, 그 다음에 뭐 치매 치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느 병원에 누구고, 뭐 이래가지고 카톡을 저인데 누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이가 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분들은 무슨 말이냐?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기계로서, 그러니까 의료기기, 요즘 뭐 AI 내가 의료기기도 뭐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그 의료기기로 체크하고 막 그런데 그 기계로서도 체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오랜 경험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정말 그 최고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네. 엑스레이나 MRI를 찍지 않아도요, 이 사람의 뼈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의 디스크 상태가 어떻다, 그게 두뇌에 스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많이 해보면은 도사가 될 수 있다. 네, 그것처럼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통증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는 것을 하려면은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럼보 요추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두뇌가 중추신경이 두뇌 12살 신경이 있고요. 그 스파이널 코드가 척수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척수를 타고 이 구멍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척수입니다. 척수. 스파이널 코드. 이 척수에서 스파이널 러브 루트라고 연결되는 신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그럼 이게 뭐야? 스파이널 러브 루트 이거잖아요. 이게 가까이 비춰봐. 예. 이게 스파이널 러브 루트라고 신경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척수에서 연결돼가 나와가지고 이 스파이널 러브 루트 신경근을 이렇게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이게 한 쌍으로 나온다. 이게 어떻다? 쭉 엉덩이를 거쳐서 다리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신경 흐름이. 예? 그러면은 이 척추 뼈와 1번하고 2번 사이, 2번하고 3번 사이에 이 나오는 이 신경이 눌리면 어떻다? 통증이 옵니다.
그럼 이 스파이널로부터 신경근이 눌리면 통증이 오는데, 이 뼈가 이렇게 변이가 오면은,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 신경이 눌릴 거 아닙니까? 왜냐, 여기 근육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약간만 변이가 와도 근육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눌러버리니까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은 진통제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 이 눌리는 신경에 잠을 재워버리는 거야. 통증을 못 느끼게 진통제를 놔버리면 뼈는 틀어져 있고 신경은 눌리는데도 통증을 안 느낄 수 있죠. 언제까지? 약 기운이 존재하는 시간까지.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때요? 또 통증을 느끼겠죠. 그러면 그건 근본적인 관리냐, 근본적인 치료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틀어진 뼈는 바로잡음으로 해서 신경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체형을 관리한다는 건 이런 논리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몸을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주사라는 것은, 침이라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체형을 관리하고 근육을 관리해서 바로 잡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 네. 그래서 인체에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흐르게 하고 통증을 없앤다. 아, 그렇구나. 이러한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체, 버터블러 추체를 보면 이게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가 있고요. 횡돌기는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있지. 이 버터블러 추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떻다, 이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쭉 두뇌부터 타고 내려온 이게, 여기 이제 척수가 내려온, 척수관.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스파이널로부터 신경근이 나오는, 뼈와 뼈 사이에서 신경근이 나오는, 이 신경근이 나오는 이 사이를 우리가 추간공 그러죠. 추간공에서 뭐가 나온다? 스파이널로부터 신경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경근이 눌리면은 통증이 오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추체와 추체 사이는 뭐예요? 말랑말랑한 젤리 마냥 생긴 이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마냥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늘려주면은 이게 싹 들어갑니다. 또 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이 협착이라 그러죠. 눌러버리면은 어떻다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근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추간원판이 신경근을 누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뭘 한다? 추간원판 헤르니아. 일반인들은 디스크다. 그렇게 디스크 탈출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이걸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면은 신경을 건들지 않게 되죠. 그러면 통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스크가 이걸 잘라내버려서 이 디스크의 캐파가 줄어들잖아요. 이 디스크가 자꾸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어떻다? 이 신경을 또 누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틀어진 뼈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서 이걸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뼈가 변이가 와가 이게 튀어나왔는데 이걸 잘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잡고 교정과 근육관리와 운동으로 해서 이걸 들어가게 만들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그래야 이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이 캐파 공간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야 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 완충 역할을 한단 말이죠. 완충 역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극돌기가 있고 횡돌기가 있어요. 자, 추체를 보면은 우리 흉추는 극돌기가 여기 그 흉추 같은 경우는 뭐 추체가 있고 버터블러 추체가 있고 여기 보면은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뷰, 뒤에서 앞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행돌기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디스크, 그 다음에 스파이널로부터 신경근. 그런데 요추는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는데
이 젖꼭지처럼 엄마 젖꼭지처럼 톡 튀어나온 이 유두돌기라는 게 있어요. 아, 요추는 극돌기도 있고 행돌기도 있지만은 유두돌기가 있다는 특징이 있구나.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척추가 약간 변이가 와서 신경이 약간 눌려서 통증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척추가 변이가 와서 신경이 눌리는 듯 마는 듯 MRI나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도 거의 뭐 눌린 것 같지가 않은데 통증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변이가 온 각도로서 이게 어느 정도 심하고 얼마나 통증이 온다는 걸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근육이 굳을 수가 있고, 근육이 굳으면서 뼈가 변이가 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근육을 풀고 뼈를 바로잡으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니까 통증은 없어진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은 자연적으로 요추가 틀어지고 흉추, 경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는 요추가 안 좋다라고 하면 요추만 가지고 자꾸 흔드는 게 하수고, 고수는 요추가 안 좋다라고 해도 다리 길이부터 인체 전체의 척추의 체형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분이 아파서 오면은 그분의 말을 100%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허리가 아프다. 허리만 단순히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허리 외에 다리 길이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근본적으로 건강한 방법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 통증이 있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은 의미가 미약합니다. 왜냐? 내가 다리 길이를 재고 골반의 변이를 체크를 하고 척추를 포테리어 엔테리어 뒤에서 앞으로 보고 레럴 뷰 옆에서 보고 척추의 만곡을 보고 근육의 경직대를 보면은 이분은 어디에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구나, 아니면은 근육은 괜찮은데 뼈만 틀어졌구나, 아니면은 근육도 굳고 뼈도 틀어졌구나, 아니면은 허리만 안 좋으냐, 아니면 전신이 안 좋으냐 등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고수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분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라는 거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면 좋아지고요, 나쁜 방향으로 노력하면 나빠집니다. 왜냐? 인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앞으로 만곡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도 안 돼요. 앞으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로도시스 그럽니다. 그거는 병입니다. 또 허리가 부드럽게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흉추는 뒤로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흉추가 또 지나치게 많이 뒤로 나왔다. 그럼 또 카이포시스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오고 들어갈 때 적당히 들어가야 돼. 그럼 만곡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쿠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추의 근육을 치명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는지 배울 거고요. 요추 교정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요. 그로 인해서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초보자인데 뭐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뭐 마사지만 대충 해가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런 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제대로 풀고 또 허리뼈를 교정을 하는데, 교정을 하지 않고도 교정에 효과를 내는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교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해봤어야 알지. 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통증은 신경근이 눌리거나 여기서 연결되어 오는 말초신경이 눌리면 통증은 온다. 통증 해소하는 거는 쉽다. 그럼 통증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디스크를 치료하고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적어도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면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복잡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복잡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야, 그래서 알고 보면은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네에 이제 허리를 이야기하면 이제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동네 어르신들 중에 허리를 끄고 쭉 이래 막 다니는 분들 가끔 보잖아요. 예? 가끔 보시라고 솔직히, 그죠? 예, 그분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분은 허리를 펴게 한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규칙적으로 인간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번스프란 골격이 나와요. 침이 나온다고. 여기 침이 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허리를 똑바로 펴면은 침이 자꾸 내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무슨 말이냐?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안 하면은 이 뼈의 형태가 변이가 와서 내 신경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아, 허리가 끄구정하게 다니는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제대로 된 운동도 안 하고 몸 관리 안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그 박수 줍는 어르신들 보면은 어르신들 어때요? 눈빛하고 여러분 자세 보세요. 꼿꼿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박수를 줍기 위해서 운동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리가 꼿꼿하잖아요.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이해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골밀도 조세본 골밀도도 굉장히 튼튼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운동의 효과를 따지자면은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골밀도가 높아지고 뼈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어떠다 근육도 어떠다 튼튼해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효과는 좋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 20대, 30대 때는 몸이 10% 좋아지면은 40대, 50대 때는 몸이 20%, 60대, 70대 몸이 80%, 90%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하면은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추의 통증을 없애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교정을 하지 않고도 100% 교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평생 한 거의 이제 40년 동안 이 학문 공부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요통은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다. 왜냐? 상지와 하지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통을 아주 쉽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하는 거를 강의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육을 어떻게 푸느냐,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교정을 하지 않고 교정하는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 다음에 엑사이즈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허리 강화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더욱더 디테일하고 치밀하고 제대로 허리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 사랑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